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창호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대표팀이 피파 U20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AFC U20 아시안컵 대회를 시작했고, 시리아, 일본, 태국이라는 만만찮은 조편성을 받으면서 힘들게 대회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별 라운드에서 2승 1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8강전에 진출을 했고, 8강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승부차기 끝에 꺾는 데 성공하면서 4강 진출과 함께 피파 U20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해냈는데, 오늘 저녁에 있었던 U20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4강전 경기를 치렀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아쉽게도 사우디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4강에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5년 2월 2025 AFC U20 아시안컵 대회에 돌입해 U20 월드컵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조별 라운드를 거쳐 토너먼트 첫 단계인 8강전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대 중국,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호주 대 이라크, 이란 대 일본으로 8강전 대진이 완성되었고, 개최국 중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4강전에 진출, 호주 대표팀이 이라크 대표팀을 3대2로 간신히 꺾고 4강전에 진출하면서 일단 호주, 사우디 두 대표팀이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경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란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 간의 결승전급 매치는 승부차이까지 가는 혈투 끝에 일본 대표팀이 이란 대표팀을 꺾고 4강전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승부차이 끝에 꺾으면서 4강 진출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한 이번 대회는 최소 4강 안에 들어야만 여름에 있을 U20 월드컵 출전권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강전은 사실상 월드컵 출전권을 두고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대회 우승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기였고, 결국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대표팀이 최종적으로 U20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따내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번 2025 AFC U20 아시안컵에서 과연 누가 우승컵을 거머쥐느냐의 싸움만이 남았는데, 바로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4강전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승부를 벌이게 됐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아시아에서 항상 강자로 꼽혀왔던, 최근 들어 사우디 리그의 발전과 함께 국가대표팀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팀이긴 하지만, 사우디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 라운드 B조에서 요르단 대표팀에게 1대0 승리, 이라크 대표팀에게는 0대1 패배, 북한 대표팀을 2대1로 꺾고 2승 1패로 B조 1위로 8강전에 진출했고, 8강전에서는 중국 대표팀을 1대0으로 간신히 꺾고 4강전에 올랐지만 중국에게는 사실상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여준 경기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충분히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창호 감독은 홍성민 골키퍼, 배현석, 김호진, 손승민, 성신, 하정우, 박승수, 백민규, 김서진, 진태호, 신민아 선수까지 지난 우즈베키스탄전 승리의 주역인 홍성민 골키퍼와 신민아 선수가 선발로 나서긴 했지만, 확실히 승부차이까지 가는 120분 혈투를 벌였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시키는 선택을 이창원 감독이 했고, 4강전에 무슨 로테이션이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월드컵 출전을 확정지었고 결승전 경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연장전에 대한 부담도 없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윤도용, 김태원 등 주전급 선수들을 일부 제외시키면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역시나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경기 지배력에 있어서는 사우디 대표팀보다 앞서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62대 38, 슈팅 숫자는 7대 3이라는 압도적인 스탯을 기록할 정도로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이 우세함을 가지고 간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맞섰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볼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박에 잘 대처를 해냈고, 사우디 대표팀이 압박해올수록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도 공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노릴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로테이션을 꽤나 돌렸음에도 모든 선수들이 다 휴식을 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꽤나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 사우디 대표팀에게 찬스를 내주기도 했는데, 전반전 1분 사우디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의 페널티 박스 진영 앞에서 발생한 세컨 볼을 발리 슈팅으로 갖다 댔지만 홍성민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전반전 20분에는 사우디의 탈랄 하지 선수에게 수비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컷백 크로스까지 내줬지만 변선 선수가 간신히 커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30분에는 사우디의 바삼 하자지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위로 벗어나고 말았고, 31분에는 위협적인 크로스가 우리 대표팀의 박스 안으로 투입이 됐지만 알 라크하니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헤더로 찬스를 날리는 등
우리 대표팀은 분명 사우디 대표팀의 공격적인 압박에 다소 힘든 경기를 하면서 위험한 찬스들도 내줬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집중력 있는 수비력을 발휘하면서 사우디 대표팀의 오버페이스를 잘 막아냈고 무실점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공격적으로는 이번 경기 전반전에는 다소 단조로운 패턴의 크로스 헤더 패턴으로 사우디 대표팀의 골문을 노렸는데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1분 센터포워드인 하정우 선수가 프리킥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유효 슈팅을 만들었지만 막혔고 20분에는 백민규 선수가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살짝 뜨고 말았으며 28분에는 손승민 선수가 박스 바로 앞에서의 세컨볼을 왼발 슈팅으로 가져왔지만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막판에도 크로스 헤더 패턴으로 진태호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왔지만 골문을 벗어났고 43분에도 하정우 선수가 박승수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를 시도한 것이 골대를 빗나가는 등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의 스코어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전반전 내용은 우리 대표팀이 수비적으로는 잘 버텨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조로운 패턴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이창원 감독은 대표팀의 에이스 윤도영 선수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윤도영 선수는 역시나 차이를 만드는 선수답게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번뜩임을 보였는데 윤도영 선수는 52분 진태호 선수에게 정말 기가 막힌 왼발 킬패스로 1대1 단독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도 진태호 선수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득점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찬스를 아쉽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창원 감독은 이번 대회 4골을 터뜨린 해결사 김태원 선수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총 공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진태호 선수의 단독 찬스 이후에는 설상 그 어떤 공격적인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변화를 가져간 후반전 경기력이 전반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준이었고 후반전 중후반에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수차례 찬스를 내줄 정도로 위기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80분 이번 대회에서 위기 때마다 대표팀을 구해냈던 김태원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하나 싶었지만 또다시 빗나가면서 찬스가 무산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렇다 할 찬스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좋지 못한 경기력과 함께 0대0의 스코어로 후반전을 마무리 2경기 연속 연장전에 돌입하면서 120분 승부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100분 김태현 선수가 박스 안으로 완벽한 땅볼 크로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이건희 선수는 골문 바로 앞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연장전 전반에도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0대0의 스코어로 연장전 후반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고 승부차기까지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김태원, 이창호 선수가 치명적인 실축을 하면서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패배해 4강에서 탈락이라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물 건너가고 말았지만 어쨌든 월드컵 출전권을 얻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는 달성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아쉽긴 하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